네, 안녕하세요. 가정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남겨보고자 따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같은 경우는 이게 오리지널로 설명을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가정법은 암기를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해석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하고 조만간 해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자, 가정법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법이 있는데 오늘 가르쳐 드릴 가정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법 과거,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세 번째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현재 사실과 반대, 과거 완료를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배웠습니다. 가정법은 흔히 있지 않은 일 또는 실현되지 못한 일, 좌절됐던 일,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식의 영어적 표현 방법입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정법 과거는 if 문장 안에, 가정법이니까 if 문장 안에 과거 동사고요. 그리고 콤마 뒤에 주절에서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옵니다.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이니까 if 문장 안에 이름 그대로 과거 완료인 had pp가 들어가고요. 콤마 뒤에는 똑같이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렇지만 뒤에서 달라지죠. had pp가 오면 같은 완료 CJ인 have pp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름 그대로 과거면 과거동사, 과거 완료면 had pp를 쓰시고요. 콤마 뒤에 주절에서는 과거에서는 동사 원형, 과거 완료에서는 have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 가정법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앞부분 if 문장과 콤마 뒤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 부분이 혼용되어서 쓰였다고 해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문제에 출제됐을 때 if 문장에 과거 동사가 뜨면 뒤에 그냥 우쿠슈마 뒤에 동사 원형 온다 하면 되는데 if 문장에 had pp가 뜨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아니면 혼합 가정법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혼합 가정법에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currently, now, today 같은 게 있어야 혼합 가정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now 같은 게 있으면 혼합 가정법이라고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가 되어 있으면 if, had pp 그리고 주절에는 우쿠슈마 뒤에 동사 원형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영대 편입 문제에서 혼합 가정법이 now나 currently, today 현재 시제 없이 출제된 적이 있어서 해석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을 살짝 찾아보면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리고 과거 완료에서는 만약 과거에 뭐뭐 했다면 아니면 했었다면 했더라면 했을 텐데, 이렇게 앞부분에 과거 느낌이 있어야 과거 완료고 현재처럼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쓰면 과거입니다. 아니 현재인데 과거고 과거인데 과거 완료다,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시제를 놓고 보면은요, 뒤에 또 설명을 하겠는데 미리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had pp 그리고 과거 그리고 have pp 그리고 현재, 왼쪽으로 갈수록 더 과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미래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기준으로 오늘 이제 뒤에서 배울 게 직설법인데요. 가정법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일어났던 일이 직설법이에요. 원래 문장이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그 과거보다 그 이전에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거라서 가정법이랑 직설법은 한시제 차이가 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직설법으로 치면은 현재라고 보셔야겠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으로 친다면 과거쯤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시제 앞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과거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문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법을 보시면 두 개를 제가 같이 쓴 이유는요, if 문장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형태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f he had, 지금 had가 과거 동사지요. 그러니까 가정법 기준으로 그냥 문제를 푼다면 if 문장에 과거 동사가 왔으면 가정법 과거예요. 콤마 뒤에는 어떤 게 왔었죠? 네, 우쿠슈마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이 문장을 보시면 가정법 과거구나, 암기가 되어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놓고 보자고요.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했죠?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직설법을 배우기로 했죠, 오늘. 네, 직설법. 이 직설법을 놓고 보면 I might employ, 그러니까 고용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여기서는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부분이 있고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가정법과 직설법은 어떠냐면은 가정법에 있어서 콤마 뒷부분이 직설법에 있어서의 but 앞부분과 완전 동일합니다. 이건 다행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법, 직설법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이나 그리고 have, pp가 나온다면 그리고 뒤에 but이 나온다면 가정법, 직설법 문장이구나 라고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but 뒤에 문장이 doesn't have, 가정법과 전혀 상관없는 형태예요. 요걸 이제 배워야 될 건데요. 지금 but 뒷부분은 지금 if 문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제가 다르지요. 이게 시제가 왜 다르냐면요, 직설법이니까 달라요. 직설법은 지금 가정법 과거의 직설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설법에서 현재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법은 이제 과거에 그걸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과거의 경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제 전인, 한시제라고 하기보다는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설명을 좀 다시 해야겠네. 지금 직설법에 있어서는 나는 그를 고용할지도 모른다, but 하지만 he doesn't have much experience, 하지만 그는 경험이 많지 않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경험이 많지 않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걸 가정법으로 바꾼다면은 만약 그가 경험이 많다면, 맞죠? 그가 경험이 많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지? 이건 가정법으로 하니까 좀 헷갈린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가정법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가 경험을 많이 가졌었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직설법하고 가정법은 한 시제, 전 시제 차이라고 했죠. 그것을 좀 고려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본다면 I would have rung you up. 나는 너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But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네 번호를 알지 못했다. 이것도 뭐 똑같이 바꾼다면은 직설법에 있어서의 앞문장과 가정법에 있어서의 콤마 뒷문장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but 뒤의 문장이 if랑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동일 선상에 놓고 봅니다. 근데 시제 차이가 한 시제 차이 난다고 했죠. 직설법보다 가정법이 한 시제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설법에서 과거를 쓴다면은요, 이제 과거보다 더 전 시제인 had pp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I had 넌이 되는 거죠. 문제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would have pp가 떴어요. 그리고 but이 떴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앞부분, 직설법에 있어서의 앞부분은 가정법에 있어서의 콤마 뒷부분의 주절과 같다고 했죠. 지금 would have pp가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써보는 게 좋겠네요. 지금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부터.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자, 가정법에 있어서 이 뒷부분과 콤마 뒷부분 주절과 가정법 직설법에 있어서 앞부분이 동일하다고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have pp가 나왔습니다. 직설법에서는. 그럼 가정법 과거는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대로 if 주어 과거 완료니까 had pp 그리고 주어 우, 쿠, 슈, 마 플러스 have pp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would, have pp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가정법에 있어서의 if 문장과 직설법의 but 뒤의 문장이 원래 동일한 계열이라고 했지요. 근데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려면은 우리 공식을 하나 또 암기를 해야 되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공식화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암기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잖아요. 직설법이.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시면 비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would have pp 나왔죠? 여기 직설법에 would have pp 나왔죠? 똑같죠? but 뒤에는 지금 did not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did not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앞부분을 직설법의 앞부분을 보면서 앞부분을 보면서 이게 가정법에 있어서의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앞부분이 have pp가 나왔다. would 뒤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앞부분이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럼 가정법 과거. 근데 뒷부분을 바꿔봐야겠죠. 요건 좀 암기가 필요한데 but 뒤에 did not이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가 나오는 경우는 가정법은 직설법보다 더 과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직설법이 과거라면 가정법은 한 시제 전인 헤드 P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헤드 PP가 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직설법부터 배우지 않았고 가정법부터 배웠으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지금처럼 써가지고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면 헤드 PP인 거 아시죠? 그러면 벗 뒤에는 그 헤드 PP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가정법이 헤드 PP니까 더 과거 쪽이니까 직설법은 한 시제 더 미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가 되면 되겠죠. 근데 과거를 나타내는 did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not은 왜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법은 원래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했더라면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not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did no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바뀌느냐? 똑같이 직설법이 앞부분이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다. 그리고 벗은 어떻게 되느냐? 벗 뒤는 이제 가정법에 있어서 if 절과 같으니까 if 절은 과거 동사가 올 건데 맞죠? 그 과거 동사가 가정법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또 쓰는 거야. 요건 아까 썼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다시 밑에 적어보자고. 지금 과거 동사다. 누가? 가정법이. 그럼 가정법보다 직설법은 더 미래가 돼야겠네. 그러면 그 뒤에는 have pp나 현재가 오잖아. 근데 이제 가정법 직설법은 더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 have pp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현재 시제를 씁니다. 직설법은. 어찌됐든 과거보다는 더 미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직설법은 이제 현재 시제인 do나 does를 쓴다. 그렇게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외우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이 틀들을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그래서 왜 did not no가 정답이냐?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I would have pp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 가정법에 있어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콤마 뒷부분과 동일하니까 뒷부분에 have pp가 온 것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러면 이제 if 문장이 바로 but 뒤의 문장과 동일하니까 이 had pp를 가지고 어떻게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had pp는 어떻게 바뀌느냐?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pp가 가정법이니까 직설법은 그거보다는 더 미래 시제다. 그래서 과거를 고르면 된다. 그게 바로 did not이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정법 과거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 이제 가정법으로 고치면 이 문장. 그래서 이제 but 뒤에는 if 문장이 과거 동사랑 동일한 형태인데 동일한 부분인데 이제 가정법에 있어서 과거니까 직설법에서는 더 미래 쪽으로 가야 되니까 현재다. 그래서 do, does. 이거는 수일치에 따라 달라지죠. 복수면 do, 단수면 does.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not을 붙이고 다시 또 동사 원형을 쓰겠습니다. 이때 동사 원형이 오는 이유는 not은 부사고 do나 does가 조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석 부분까지는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일단 틀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먼저 오늘 문제가 되었던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가정법으로 치면은 if I had known your telephone number then I would have rung you up. 만약에 네 번호를 알았더라면 나는 너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게 번역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제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에 있어서 이 번역 문제에서 해석으로 문제를 과거 완료냐 과거냐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앞더라면 이렇게 과거 표현이 나면 이 해석적으로 과거잖아요. 직설법에서 이게 과거란 얘기거든, 해석이. 그러면 이제 가정법에서는 한 시제 더 전 과거인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 표현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었어요. 나는 너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직설법이 과거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해석은 지금 과거처럼 됩니다. 그것은 해석 자체는 직설법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I would have rung you up. 나는 너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But I did not know your telephone number then. 하지만 then, 당시에는 네 번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설법에 있어서는 과거에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정법식으로 해석을 바꾸면 알았더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 알았더라면이 되죠? 알지 못했는 것이 did not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did not know 알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는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알지 못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한 번 더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 보겠습니다. 가정법에서는 if he had much experience, 만약 그가 지금 경험이 많다면 I might employ him, 나는 그를 고용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이 해석 부분은 직설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좀 헷갈리는데 팁을 드렸죠. 이게 직설법 해석이야. 해석은 직설법 해석이에요. 가정법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문장상 매칭이 안 돼. 이 시제랑. 왜냐하면 가정법에서는 지금 헤드를 쓰고 있어. 근데 지금 해석은 경험이 많다면 이건 현재 시제잖아 지금. 아까는 과거 시제였고, 맞죠? 그게 왜냐하면 직설법이랑 가정법은 한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해서 했을, 그리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현재처럼 해서, 왜냐하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다면 이나 어이 없죠? 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현재적인 해석이죠. 해석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직설법에서는 보시면 I might employ him, 나는 그를 고용할지도 모른다. But, 하지만 he doesn't have much experience, 그는 경험이 많지 않다. 맞죠? 이게 전부 다 현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직설법에서는 현재인데 이 가정법은 현재보다는 더 이전 시제를 가정해야 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더 어렵게 설명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시제적인 차이로 해석을 보고 이제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걸 보고도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한테 따로 오셔서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